안녕하세요, 투자맨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일본 중고주택의 리모델링 9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다음과 같아요. 지난주부터 리모델링 업자가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업자가 작업하고 있는 상태를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그리고 새 싱크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싱크대를 철거해 갔습니다. 싱크대 타일이 너무 지저분해서 클리닝하는 영상을 담아 보았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으로 야키니쿠를 구워 먹었는데요. 그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업자 진행 상황을 한번 보시죠. 지금 공사 때문에 전기를 끊어 놓은 상태여서 약간 어둡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1층 컨셉은 서양식이에요. 그리고 공사의 난이도가 높아서 1층은 거의 업자에게 부탁을 했어요. 베니어를 붙여 놓았는데요. 여기에 저희가 고른 벽지를 바르게 됩니다. 벽지를 바르지 않은 상태인데도 깔끔해 보여요. 역시 프로는 다르네요. 불퉁불퉁한 부분도 다 사이즈를 재서 꼼꼼하게 베니어를 잘라서 붙였네요. 전기 배선도 베니어 안쪽으로 다 넣어 주었네요. 배선이 너덜너덜하게 달려 있었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서 제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저쪽에 부적 보이시나요? 이 부적은 그냥 버리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하냐 하면 절에 가서 부적 수거함이 있는데 그 수거함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1층 방을 볼게요. 이 집을 살까 말까 가장 고민을 했던 부분이 이 방을 보았을 때입니다. 비가 새서 천정이 베니어가 내려앉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비가 새는 집은 안 사요. 왜냐하면 수리비 가늠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샀어요. 베란다 쪽에 비가 샌다고 판단을 했고 베란다라면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언밸런스한 상제리아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걸 다 철거했습니다. 그리고 베니어를 싹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구조를 약간 변경했어요. 원래 거실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실을 만들기로 컨셉을 잡았어요. 이곳이 약 2평 정도 되는 부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이 3평 정도 되는 다다미였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밥을 먹기에는 조금 힘든 구조였는데요. 그래서 부엌하고 다다미 방을 합쳐서 작은 거실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하면 작은 식탁을 놓을 수 있을 것 같았고, 그렇게 하면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곳이 싱크대가 있던 곳인데요. 싱크대는 새 것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철거해 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에어컨을 설치할 자리를 만들었고요. 여기는 세면대가 있던 자리예요. 이것도 새 것으로 교환하게 됩니다. 여기는 세탁기 놓을 자리입니다.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세탁기가 밖에 있는 구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내에 자리를 하나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냉장고를 놓을 자리예요. 딱 봐도 냉장고가 들어갈 자리처럼 보이죠? 그리고 이 윗부분도 싱크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부터 점심을 먹을 거예요. 오늘은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합니다. 마침 전기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따로 전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고기를 구워 먹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고기를 먹을 때 이 타레에 찍어 먹거든요. 설명드리기가 약간 애매한데 스테이크 소스랑 비슷한 맛이라고 할까요? 고기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대부분 타레에 고기를 찍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는 길에 야채도 준비했어요. 여기에 고추장을 바르면 상추쌈을 대신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자, 이제 구워 볼게요. 탕을 먼저 굽겠습니다. 오, 소리가 제대로입니다. 생각보다 잘 구워지는데요. 공사를 하러 왔는지 먹방을 하러 왔는지 옆집에서는 아마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오사카에서는 탕, 그러니까 쇼이 혓바닥이에요. 이것을 보통 레몬즙에 찍어 먹어요. 그리고 탕은 보통 얇게 썰거든요. 그래서 빨리 구워져요. 한 번씩만 뒤집으면 되는데 제가 좀 많이 구웠어요. 맛을 볼게요. 출출할 때 먹는 야끼니쿠는 정말 꿀맛이에요. 이제 고기도 구워 먹었겠다. 싱크대를 놓을 곳을 클리닝 하려 합니다. 먼저 남은 실리콘을 제거해야겠네요. 이거 잘 안 떨어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잘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름때를 제거해 보려 합니다. 기름때는 우타마루라는 세제를 사용하려 합니다. 이거 은근히 비싸요. 하나에 5,000원 정도 하거든요. 칩 하나에 2-3개 정도 사용하는데 은근히 아깝습니다. 우선 클리닝할 곳에 뿌려주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렸다가 수세미로 비벼줍니다. 그러면 슬슬 깨끗해지기 시작해요. 이 기름때는 적어도 10년 이상 쌓인 것 같네요. 일단 열심히 닦아보겠습니다. 클리닝은 상대적으로 쉽다고 생각되는 작업인데요. 상대적으로 쉬운 작업은 맞는 것 같아요. 얼만큼 깨끗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시간도 다 다르긴 하지만요. 특히 클리닝 할 때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얼룩이 생각보다 잘 안 벗겨질 때가 있어요. 이때 여러 세제를 섞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 세제는 섞어 쓸 수 있는 게 있고 섞어 쓸 수 없는 게 있어요. 그래서 궁합이 맞지 않는 세제를 사용하게 되면 위도가스가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거나 섞어 쓰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신경을 쓰면서 세제를 사용했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서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한 곳을 클리닝 할 때 저는 한 가지 세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이만하면 많이 깨끗해지지 않았나요? 수도 꼭지 쪽도 지저분해서 한번 클리닝을 해주었는데 타일 깨진 부분이 커서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우선은 리메이크 시트를 발라주었는데 이쁘게 붙이지는 못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붙이던가 아니면 떼어내 버릴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